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사실 저도 뭐 제 작은 비즈니스지만 제 자영업에 투자를 했고 뭐 아니면은 정말 뭐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약간의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걸 투자를 해봤는데 내가 결국 그런 것들을 제대로 봐내지 못하면 그 비용의 지출이 엉뚱한 대로 결국 또 새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저도 교육에 투자를 했고 제 자본이 바뀌니까 시간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동과 어떤 선택들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비용 지출, 환경, 사람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저도 바뀌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투자하는 이 자본 배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저도 좀 깊게 느끼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대표님 마지막 제가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한테 제가 코칭 받으면서 사실 가장 힘들기도 했고 가장 감사하기도 했던 게 하강금연을 막는 시나리오를 다 써주셨어요. 그때는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시나리오 덕분에 제가 망하지 않고 이 시간 동안 생존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되게 많이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제자들한테 촘촘하게 하강공연 막는 시나리오를 써주시고 어떻게 그런 촘촘한 도미노를 놔주시는지 사실 그게 좀 굉장히 궁금해요. 그 이론을 설명하는 건 추가 리스트예요. 투두 리스트고 내 경험을 얘기하는 건 제거 시스템이에요. 제거 리스트예요. Not to do 리스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론을 배워가지고 하는 건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책을 보다 보면 성공한 사람들 다 책을 쓰는데 성공한 사람들 책을 보면 방법론들이 너무 다양해요. 그럼 방법론들이 다양한 거를 내가 그냥 이론으로 배우잖아요. 그러면 뭘 하게 되냐면 그거를 가르치게 돼 있어요. 예. 그거는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늘 변하는 법칙이에요. 변하는 법칙을 가르치면 저같이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올라오기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올라오기 힘들었나 봐요. 처음에 7년은 저주의 7년이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항상 카드값에 시달리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왔는데 F사라는 비자를 따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직업의 카테고리도 한정돼 있고 진짜 한계가 나는 창업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창업이라는 길을 유일한 길밖에 없다 보니까 창업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투두 리스트라고 하는 건 그 수많은 성공자들이 나한테 주려고 했던 그 메시지 때문에 결국 이론이 되고 그 이론이 나한테 되냐 안 되냐가 경험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론이 들어왔는데 안 된 게 7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안 된 게 7년이면 내 제자들한테 뭘 주는 게 에너지가 차고 확신이 찰까? 그 이론을 다 설명하는 거 아니야. 이론을 다 설명하는 건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고 난 지루했던 거예요. 지루하고 지긋지긋했던 것들이 왜? 그건 다 이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설명했던 거는 7년 동안 내가 계속 안 됐던 거고 안 돼서 내가 딱 됐던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원핑, 그 하나를 나는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찾기 전에 내가 어떤 삽질을 했고 어떻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면서 어떻게 피 흘리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희열이고 그게 저한테는 내가 수강생들한테 가치를 제공해주는 경험자로서 내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자수성가하면서 주려고 했던 그게 가장 큰 원동력이 동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할 때 제일 내가 살아있는 기분 같거든요. 왜? 나는 이론가가 아니라 난 경험자야. 예. 난 늘 경험자였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늘 경험자로서 계속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경험자가 뭘 얘기하냐면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 경험이 뭐냐면 줌에서도 유튜브에서 똑같아요. 그 경험이 뭐냐면 생생하게 내가 당장 싸워가지고 진짜 너희들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건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꺼내줄게. 너희들 그렇게 고상한 척 할 때 내가 대신 더러운 걸 내가 할게. 그거를 나는 했어요. 그거를 했더니 사람들이 물론 저를 싫어하거나 뭐 저의 에너지가 어둡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떠났던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걸 좋아하고 그리고 그게 진짜라고 하는 거를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딱 두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대중들은 이렇게 만져주는 걸 좋아하고 진짜 소수는 그런 보시에 하는 거 필요 없고 진짜를 얘기해줘. 어, 진짜 현실을 얘기해줘.
내가 맞을 준비가 됐으니 박싱 링에 올라가서 맞을 준비가 돼 있으니 너도 제대로 해주고 나도 제대로 들을 준비가 돼 있어. 이런 사람만 나를 찾더라고요. 그런 사람만 나를 찾아서 생각보다 좀 더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왜냐면 내가 유튜브에서 보던 거랑 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했던 거랑 훨씬 더 어렵고 1대1 코칭 받았을 때 이 사람들 더 어려워해요. 그 더 어려운 걸 견뎠는데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가 어렵는지를 보면 하강 국면을 설명할 때 그게 너무 현실적으로 내가 너무 표현을 지금 16년의 어떤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표현이 어떻겠어요? 더 거칠고요. 더 직설적이고 더 속도가 빨라요. 한 인간을 바꿀 때 속도가 느리는 걸 사람들 원하지 않아요. 속도가 빠른 걸 원해요. 저도 이제는 사람들이 빨리 꺼질 애들은 꺼지고 들어올 애들은 들어오라. 이게 제 지금 마인드에 딱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강생들 중에서도 저를 테이크하는 사람이 있고 저를 테이크 못하는 사람 빨리 떠나고 빨리 사라지겠죠. 그게 뭐냐면 어려움이에요. 그게 속도예요. 그러니까 코칭할 때 제가 뭔가 제 강의를 할 때 추가 리스트를 얘기하잖아요. 그건 어렵기만 하지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제거 시스템을 얘기하고 그걸 왜 제거해야 되고 not to do 리스트를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지금 어설프게 겉돌게 하는 것들을 안 하게 만드는 거 그거 사람들은 어려워하는데 한번 해내잖아요. 삶이 가벼워져요. 삶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추가 시스템, 그 사람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콜드콜이라든가 유튜브가 오히려 할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다양하게 복잡하고 되게 삶이 어렵고 무거운 사람들은 콜드콜 유튜브를 하라고 하면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무겁게 지냈던 그 마인드 속에 당신이 마치 이걸 꼭 하고 있어야만 계속 이 삶이 지속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안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처음에 신뢰와 믿음일 수도 있어요. 저를 믿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게 됐는데, 그걸 안 했을 때 처음에는 엄청 아팠는데, 안 하고 나니까 살만했던 거예요. 그걸 제거해버리니까 살만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생각보다 여유 시간이 많아졌던 거예요. 그리고 여유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필요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레버리지 역할을 하고, 예, 그 레버리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100을 에너지 쓰고 1000만 원 벌었다면 10, 20을 에너지 쓰고 10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0을 에너지 쓰고 1000만 원 원래 벌어야 되는 그 80은 어때요?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진짜 아 내가 일만 하기 위해서 개처럼 일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람처럼 사는 그 여유가 무엇인지,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는 여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 사회 시스템, 창의력이 부족한 시스템 안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잘. 저같이 3개국을 하고 여러 가지 나라에서 경험해봤던 사람은 그 창의력을 그래도 한국에서 잘 적용해가지고 제가 밑바닥에 창업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저처럼만 해도 잘 살아요. 네. 물론 최근에 제가 불면증이라든가 이런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을 뿐 이것 말고는 저한테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는 복제해주고 싶은 거예요. 창의력이 복제가 안 돼. 근데 제가 창의적이잖아요. 그럼 저랑 함께 하다 보면 어때요?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 지속적으로 창의에 대한 적인 아이디어로 타겟해가지고 계속 연결되다 보면 나는 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기존에 내가 했던 걸 하는데 창의적인 사람하고 하다 보니까 어때? 레버리지 쓰는 거예요. 레버리지 쓰다 보니까 어때요? 100을 에너지 쓰고 1000만 원 벌 것도 20, 10을 에너지 쓰고 1000만 원 번다. 그럼 나머지 뭐해? 가족하고 시간 보내고 넷플릭스 하나 더 보더라도 마음 내리고 보는 거랑 마음이 무거워서 넷플릭스 보는 건 달라요. 예. 같이 무슨 뭐 이런 막 워터파크 같은 데 가서 마음이 내려놓고 워터파크 가는 거랑 마음이 무겁고 이튿날을 또 고민하면서 워터파크 가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레버리지 쓴다라고 현명을 잘하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를 경험했고 중산층의 저를 찾아가지고 진짜 저희 수강했고 저희 평생 제자 일대일 코칭 받았던 사람들은 이걸 경험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이걸 경험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경험하잖아요. 다시 원래 자리를 못 돌아가요. 이걸 경험해봤던 사람들. 왜?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걸 왜 그렇게 개처럼 살아요? 우린 사람이에요. 사람은 어때요? 창의력 있어요. 창의력이 내가 당장 없으면 창의력 있는 사람과 함께 하면 되잖아요.
제가 생각보다 창의력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국 사람 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을 태어났고 한국말만 할 수 있었다면 아웃사이더로서 내가 이 사람들이 이걸 제공해 줄 수 없어요. 외국인으로서 하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뭔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독창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소수는 저를 사랑해요. 예. 저를 교주로 그 아이들이 제가 교주인 줄 안다니까? 그 정도로 오해받으면서 저를 좋아하고 저를 존경해요. 왜 그럴까? 전 진짜 교주 짓을 안 했어요. 제 유튜브에서 2,000개 넘는 영상을 보면 뭐가 교주 짓이에요? 교주 짓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저에 대한 존경, 왜 존경을 받을까? 이득을 제공해주고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득을 나만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나한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핵심 원리예요. 이것만 복제하잖아요. 인생이 대체 불가능한 인간이 돼버리면 얼마나 멋있어요. 본인도 교주란 사람, 이런 이런 누명을 씌우고 교주라고 하는 어떤 별명을 가져보기도 해야 돼요. 왜냐면 그걸 못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았고 창의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 열심히 살았겠지. 열심히 사는 거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어요. 개나 소나 다 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근데 독창적으로 창의적인 사람은 개나 소나 못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도 잘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상상한 만큼 그리고 그 이상으로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잘 되는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이걸 우리가 바벨 전략이라고 해요. 그 중간 단계는 지루해서 저는 못 살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내가 잘 살고 싶은지, 내가 자유로운 인간이 되고 싶은지, 그러려면 그런 자유로운 영혼하고 함께하고 그런 자유로운 영혼하고 함께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내가 얼마나 이 한국 사회라는 시스템이 갇혀 있는지 그걸 내가 딱 깨닫는 순간, 이 문화가 딱 연결되고 딱 깨닫는 순간, 그때 삶에 대한 방향성, 새로운 방향성, 희망이 보일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하는 소리도 아마 개소리로 들릴 거예요.